안녕하세요. 주식마니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코스피는 많이 팔아서 많이 판 것에 비해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이게 3200 정도에서는 항상 저항을 받고 아래 3150 위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작은 박스권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렇게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연휴 전에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제 뭐 추석 준비를 하겠죠. 저희 장에서.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5%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1.4%, 네이버도 2% 빠졌고, 크래프톤도 오늘 또 빠졌네요. 카카오뱅크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현대차도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은 철강업종만 좀 좋았습니다. 철강업종 자체의 업종 상승률이 2.76%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업종 상승률이 2.76이면. 화학이 조금 괜찮았고요. 알루미늄이 최근에 계속 강한 모양입니다. 알루미늄 이게 2차전지에서 계속 소외받다가 최근에 알루미늄 이쪽 관련해서 부각된 이후에 계속해서 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뭐 특이 종목 별로 없었고요. 내추럴 엔도텍 이게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신뢰성이 좀 잃어서 이게 접근하기엔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흥이라는 기업이 인수를 했다네요. 서흥을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AB 그룹들이 오늘 또 다 올랐는데요. HAB가 그 베트남 백신이 무슨 모더나하고 효과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동일할지는 뭐 모르지만 일단 그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LNF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소재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특징주입니다. 프로텍 가져왔고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옵슈팅 말고는 1년 넘게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 중단을 넘어서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가격 잘 유지해주고 있었고, 장이 좋아지면서 상승한 이후에 지금 작은 박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박스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내일 한 3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3만원 선에서는 접근 가능하고요. 아래로 손절은 28,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특이 종목 성우테크론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커지고, 급락을 장이 안 좋을 때 급락을 했었는데 거래가 거의 없었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한 11% 정도 올랐는데요. 뭐 바로 따라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한 6,7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 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 급락분의 한 절반 이상은 회복한다고 봤을 때 한 7,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500원까지만 가도 한 10몇 프로 정도 갭이 있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뭐 갭이 뜨면은 놔뒀다가 내려와서 한 6,700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래로는 한 6,5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뜨면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특이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졌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렴 잘 맞추고 있다가 돌파 후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쭉 그냥 빠졌습니다. 거래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을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오늘 좀 꼬리가 좀 길어서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꼬리가 이 전체가 봉이라고 생각하면 가운데 정도 중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4,400원 정도 선에서는 뭐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해서 단기적으로 여기 한 4,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힘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 4,400원 정도에 매수해서 아래로는 한 4,2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단기보다는 뭐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렇게 나름 기술력도 괜찮고요. 앞으로 유명한 업종입니다. 업종 자체가. 그래서 뭐 여기서 좀 혹시 좀 물리더라도 뭐 추가로 해가지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5,000원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은 저는 만원까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좀 멀리 보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머사지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국순당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한 8,000주도 안 되는 물량 가지고 이렇게 던지더니 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았죠.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늘 총 98,000주 거래되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누가 한 8,000주 정도로 던진 것 같은데 오늘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를 아침에 바로 던졌죠.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꼬리가 달렸음에도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 빼는데도 추가적으로 이제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이게 탑승하고 있는 개미들 물량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졌으니까 이제 위로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 알체라입니다. 이 종목 그냥 조금 빠졌는데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뭐 핵심적으로 이렇게 무슨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 손절 라인까지 기다리면 뭐 내려갔더라도 이슈 받으면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세트레가입니다. 이 종목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를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큰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상상인입니다. 이 종목 거진 오늘 손절가 거의 터치했었죠. 잘 중심선까지 기준봉의 중심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 한 8,500원 정도 종가로 이렇게 빠지면은 손절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근처에서 이렇게 좀 지지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 없는 모습 뭐 양호합니다. 마지막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 뭐 오늘도 빠지긴 빠졌는데 양봉을 만들어줬죠. 꼬리 길게 달고 아직까지 종목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뭐 옆으로 행보할 수 있으나 결국은 위로 26,000원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은 좋은 성과 나올 것 같다. 댓글에 오늘 예스24 문의 주셔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가가 16,000 얼마라고 하셨는데 한 요정도 중심 가격 정도 되겠네요. 16,000원이면 여기 사셨든지 여기 사셨든지 여기나 사셨겠죠.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올라갈 때는 또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을 쌓지 않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거의 거래량이 없었죠. 이렇게 한 15,500원 15,000원대부터는 거래 없이 빠졌으니까 15,000원까지는 금방 회복된다고 봅니다. 16,000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지금 네이버가 인수한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꼬리를 달아가지고 조금 이게 물량이 좀 쌓였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16,000원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힘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종목을 접하고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행보할 때는 차라리 나은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급등하는 날 이런 날 따라갔다,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초보자들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고 항상 이 하단부에서 이렇게 매매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지금 손절 하더라도 크게 손절 자체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부담이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문의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16,000원 있는데 중간하게 이렇게 매입하시면은 올라서 이렇게 익절하시면 되는데 이게 쭉 빠져버리면은 한 10몇 프로, 한 15%까지 손실이 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죠. 손절하기가 좀 쉽지 않죠. 지금 16,000원대면은 지금 12,000원이면은 한 30% 가까이 손실 났네요. 한 25% 정도 손실 났나?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최대한 이게 추세선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줄을 끊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CIS 이 종목이다 이러면은 이 종목을 처음에 차트를 접하면은 그냥 줄을 꺼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이라도 이렇게 꺼보면은 대충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또 작은 또 이렇게 수렴이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 급등을 하고 다시 또 수렴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작은 수렴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데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꺼보는 그 자체가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었다면은 최대한 이 하단부에 있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위에 고점이 아니라 이 하단부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보통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아니면 이게 더 괜찮은데 이런 데서도 매수합니다. 이런 데서도 매수하죠. 이 물리고 나면 이렇게 때려주면 이 정도 내려와 버리면은 이제 손절할 타임 다 놓치고 손절도 안 되죠. 너무 비중 크고 이래서. 이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 줄을 쭉 꺼보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쭉 그냥 꺼보면은 대략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작은 박스 같이 보였죠. 이렇게 박스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꺼놓으면은 이런 데서는 그냥 매수 가능하겠죠. 이런 데서는.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은 이게 잘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업종에 따라 그 테마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10,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이렇게 뭐 8천원까지 내려와 버린다 이러면은 손절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한 마이너스 한 20% 뜨면은 이제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심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지받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나면은 시초가 기준봉의 시초가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꺼보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초보와 뭐 초보가 아닌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게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줄을 꺼보는 사람하고 그냥 차트를 보는 사람하고 이래 꺼보면은 아까하고 또 모양이 틀리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꺼보다 보면은 그 차트의 그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봤으니까 이제 뭐 돌파한 이유니까 안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한 여기쯤에서 발견했다가 여기서는 매매를 해도 가능하겠죠. 이 흐름대로라면 박스 하단이니까 이 내려가가지고 박스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하면 되고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챙기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멀리서 이렇게 흐름을 좀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실 때는. 그리고 주식을 급하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종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0개가 넘게 종목이 있고요. 매일 오르는 종목이 1000개가 넘고요. 최소. 물론 장이 안 좋을 때 1000개가 안 되겠지만 또 빠지는 종목도 뭐 1000개 내외가 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안정적인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로 보통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가면은 대부분 다 급등하는 걸 많이 따라갑니다. 테마에 따라서 무슨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거 보면 하루에 뭐 30%씩 막 올라가죠. 뭐 20% 막 그냥 우습게 올라가죠. 최근에 알루미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일 만에 100% 올라갔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좀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급등하는 주식은 항상 반대작용이 있습니다. 급등해도 주식은 항상 또 급락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보 투자자들이 이 급등하는 것만 보는데 이 급락할 때 한번 물려보시면은 절대 이런 종목은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던 게 여기서 이렇게 뭐 팔 수 있는 기회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우량한 종목이죠. 고령 플라스틱은.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여러 번 주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여기서 막 그냥 약 올리다가 그냥 바로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급등하는 주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급등하는 주들을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 이런 급등주들만 따라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년간에 걸쳐서 연습이 된 사람들이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호가창 보고 있으면 이거 반응도 안 되고 이게 쉽게 매매 자체가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대부분 다. 매수해놓고 그냥 이 주가 이렇게 막 흔들려도 이게 뭐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추세 깨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못 팝니다. 이런 데서. 분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 이런 데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지를 못합니다. 쭉 들고 있으면 결국 본전 왔다가 다시 하락해서 손실 나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늦었다는 걸 알죠. 근데 팔고 싶은데 손실이 너무 크니까 또 못 파는 거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초보들이. 그래서 좀 이 주식시장 만만하지 않고 이 급등하는 주식들 다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요. 급등한 주식들은 또 급락도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일단 급등하는 주식들은 위험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종목을 잡았는데, 이런 데서 안전하게 잡았는데, 이는 급등한다. 그러면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급등할 때는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복귀해도, 여기서 팔아도 50%판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따라가서 이 더 추가로 급등하는 것을 먹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만입니다. 오만.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잡았는데 급등한다, 이런 거는 땡큐 하고 그냥 일부 팔고 나오면 되지만, 절대 급등하는 건 중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식을 좀 하시고 분봉도 좀 보시고 전반적인 뭐 뉴스에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은 뭐 중간에 추격해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지만, 뭐 주식 하신 지 1년 미만, 뭐 3년 미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제대로 연습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급등주 따라가서 수익 내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